안녕하십니까. 과학을 품은 진리 김병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몇 개일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37조 개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개의 세포에 약 4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하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ATP라고 합니다. 이 휴대용 에너지 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분해해서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진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양리작용이 뛰어난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미국 UAB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태현 연구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AB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 중에서 유익한 기능성 식품들이 아주 많지만 특히 양리작용이 뛰어난 기능성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향신료로서 특히 인도에서는 수백여 종의 커리가 재배되어 왔습니다. 주요한 생리활성 물질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항암 효과, 그리고 혈당 감소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으나 불용성 물질로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후추를 곁들여서 섭취해 왔는데요. 근래 과학계에서는 카레와 후추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과 생리활성이 증가함을 발견하여 인도인들의 전통적인 시기법이 유효함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커큐민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 흡수율을 100배 이상 향상시킨 다양한 유도체들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카레가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신체 반응을 관찰하며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네, 카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강황은 몸에 열을 내는 재료로 겉이 뜨겁고 속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한의에서도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커큐민은 건강식품으로도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직접 섭취하시기보다 제품화되어 나온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계피입니다. 계피는 생달나무의 나무 껍질로 만든 약재로 옛날부터 약재, 과자, 사탕, 요리 향신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개선시켜주고 신경뉴런을 보호하여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질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액순환 개선, 혈전 및 어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 감자인데요. 야산에서 자생하여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지 않고 돼지들이나 먹는 감자라고 하여서 돼지 감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연 인슐린 작용을 해서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돼지 감자에는 비타민C, 칼륨, 철분, 미네랄,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돼지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 성장에 도움이 되어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돼지 감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 섭취를 하시면 안 되고 공복에 드실 경우 혈당이 급속히 낮아져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으며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배변 활동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돼지 감자차가 많이 소개가 되어서 그런지 시중에도 많이 상품화되어 있더라고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비트인데요. 비트에는 비타민, 엽산, 칼륨, 마그네슘, 철분, 인, 구리, 칼슘,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조절, 두뇌 건강 개선, 해독 및 소염작용이 뛰어납니다. 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베탈레인 등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되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폐렴, 폐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세포 돌연변이를 막아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설사나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이상 환자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키위인데요. 키위는 다래과에 속한 덩굴성 낙엽 과실수의 열매로 우리 다래보다 크기는 훨씬 크지만 맛과 질감이 비슷합니다. 키위에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의 123%나 들어있고 비타민 K는 45%, 비타민 E는 10% 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며 소염, 항염 작용이 있으며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키위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해서 단백질 흡수를 도와 노인의 근소모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과 제잔틴 성분이 함유되어 노화로 인한 시력 손실을 완화시켜줍니다. 칼로리도 낮고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아 체중 감량에 좋습니다. 키위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안전한 과일이지만 구강 알러지나 가려움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많이 찾는 기능성 식품들을 과학계에서 검증해보면 세포나 씨름동물에서 생리 활성이 발견되어도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작물의 재배 지역에 따라 양리작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활성물질이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의 복합작용인지 불명확하거나 질병에 따른 적절한 용법을 정하기 힘들며 개인 간 유전인자나 식습관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은행나무 열매나 잎이 혈류 개선에 좋다고 세계적으로도 입소문이 난 후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잎 추출물 투약 실험 결과 어떤 질병 예방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강 보존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 입증된 생리활성 물질을 정제해서 약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리활성 약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간 유전인자나 식습관의 차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은행잎 추출물의 경우 어떤 질병 예방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제로 찾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한의와 양의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이런 주제와 함께 토론해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김태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식재료를 우리 인간의 몸에서 효과를 볼 정도로 획득하려면 엄청난 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다이어트와 부기 그리고 소염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로멜라닌은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정도로 브로멜라닌을 섭취하려면 파인애플을 몇 통이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그렇게 먹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익한 성분만을 추출해 정제한 후 인체 흡수율을 높인 원료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리활성 약품들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과학을 품은 진리 김병훈이었습니다.